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용어를 전달하는 하영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은 큰 이벤트이기도 하죠. 11월 15일 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지원 거래소 등 뭐 일정 에어드랍에 관해서 좀 초보자분들의 위주의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조금 이해력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중간 정도부터 나눈 중급자 이상 글을 읽으시면은 조금 더 세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전 이제 초보자분들의 관점을 좀 맞춰가지고 하드포크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 정도만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영상 말고도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 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초보자분들 위해서 좀 흐름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고, 중급자분들 위해서 좀 정리된 레드문님께서 쓰신 글들을 하나 갖고 올 거고, 세 번째는 관련 기사 조인디가 있을 거고, 네 번째는 공식 공지사항 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드포크 지원하는 거래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필수 정보만 좀 가지고 왔어요. 어려운 거 좀 빼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는 11월 15일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그냥 안 찾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정확하게 뉴스에서도 막 올라올 거예요. 몇 번째 하이트, 몇 번째 블록에서 하드포크가 예정돼 있다. 물론 지금도 있긴 있을 건데 굳이 찾지는 않았고, 일단 그 블록이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는데 그게 좀 빨랐다 느렸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일정은 아마 11월 15일 정도에 될 것이다. 정확하게 몇 시다까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블럭이 생성되는 진행되는 그 기간을 조금 지나봐야 이제 정확하게 언제 딱 될 거다라고 나올 거고, 두 번째는 하드포크 시에, 이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하드포크는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하드포크에서 체인 분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에어드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포크는 무조건 하는 거고, 하드포크 때문에 체인이 갈라지느냐, 갈라진 체인은 메인으로 두고 보조 체인을 누가 캐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 하드포크는 무조건 한다. 일단은 하드포크는 예정돼 있는 거고, 체인 분리가 일어날 경우는 두 개의 코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때 에어드랍이 됩니다. 에어드랍이란 건 이제 체인이 쪼개졌으니까 나머지 원래 체인이 버려져야 되는데 그 버려진 체인을 다른 쪽에서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제 캐기 시작하면 새로운 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예상은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캣 BCC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 확정은 아니고 앞으로도 조금씩 변동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조금 챙겨보시면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쪼개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이나 100%는 아닌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지원을 공지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OKX 등이나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하드포크는 지원할 것으로 보이나 모든 거래소에서 신규 에어드랍 코인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은 이해하기가 원래 좀 쉽게 보면은 어떤 거래소는 코인을 하드포크하고도 그 하드포크한 코인을 안 준 거래소들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아마 만약에 정말 체인 분리가 돼서 에어드랍을 한다고 하면 코인을 줄 거지만 안 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나 뭐 배분 안 해주는 경우도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보니까 후오비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점점 늘어날 거긴 합니다. 하드포크 자체는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거고, 체인 분리가 일어날 경우에 에어드랍이 되는 코인에 대해서는 지원할지는 뭐 100%는 알 수 없다. 일단 지원한다고 한 데는 할 거고, 아니면 좀 지켜보자라고 한 데는 바로 안 할 수도 있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체인 분리의 이유, 왜 체인이 쪼개지려고 할까요? 하드포크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니까 하드포크는 한다 이렇게까지 본다고 하면 왜 분리될까? 이게 문제가 채굴세 때문입니다. 뒤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일단 채굴세를 걷자는 진영이 양하이포 비트코인 ABC 진영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측이 비트코인 캐시 노드들과 약소 채굴자들의 연합, 요게 비트코인 채굴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이득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긴 하는데, 채굴세라는 게 채굴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 가지고 세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서 그 인프라 펀드 좀 개발하는데 좀 우리가 자금을 할당해서 쓰자, 강제로 8%든 조금 변동일 수도 있지만 세금의 개념으로 채굴한 사람들한테 떼자, 이런 관점이어서
나 돈 내기 싫다. 그러면 세금 안 내는 거고, 돈 내야겠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캐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체인 분리의 이유는 이 채굴세를 걷느냐 마느냐, 그거를 채굴하는 채굴자들이 갈려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이 알고리즘을 바꿔가지고 프로그램 알고리즘 바꿔서 캐게 되면은 기존에 캐던 게 남고 새로 이제 체인 분리가 된 게 생기겠죠. 하드포크 할 때. 그래 버리면 이제 두 개의 코인으로 갈라진다는 거고, 그러면 그 채굴세가 있는 코인을 계속 캐게 되면 채굴자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세금의 개념인 채굴세를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세금이 없는 알고리즘으로 채굴을 한다. 그러면 채굴세를 안 내는 거고, 그 차이인 거예요. 두 개가 이제 코인이 다른 코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는 비트코인 캐시 노드 측의 해시 파워가 82% 정도로 우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예전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랑 비트코인 캐시가 갈라졌을 때 정도의 그 심한 싸움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냥 갈라지게 된다면 갈라지는 거고, 뭐 합의가 일어난다면 안 갈라지는 거, 그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으로 보자면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쪼개질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채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예전에 정리해놓은 글인데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 각 진영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 채굴세가 어떻게 해서 이제 왜 모으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돼 있으니까 요걸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은 11월 15일까지 양측이 합의되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한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뭐 무조건 100%는 아니니까. 체인 분리까지 일어나 두 개로 분할되나, 만약 합의가 될 경우에 하드포크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했고 에어드랍은 없습니다. 왜냐면 체인 분리가 안 일어나면, 체인 분리가 일어나야 다른 코인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했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체인 분리 일어나는데 뭐 에어드랍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개인 지갑에서는 당연히 쪼개진 걸 주겠지만, 거래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냥 특별한 다른 조치 없이 내가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있고 그 블럭 시점, 스냅샷을 찍는 시점에 이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 쪼개지든 안 쪼개지든 될 거고, 쪼개지게 되면 코인이 나중에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추후에 줄지 안 줄지는 그것도 100%는 모른다. 아마 대부분이 줄 것 같다. 예, 항상 100%는 없다고 좀 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시점에 앞 뒤 시점이나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급격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펌핑이 될 수도 있고 덤핑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 에어드랍만 스냅샷을 찍고 다 팔아버리는 경우도 여러 번 존재를 했었고, 이전에도.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간다 생각하고 펌핑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 가격의 변동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은, 일단 11월 15일 하드포크는 됩니다. 되고, 체인 분리가 일어날 경우는 두 개로 쪼개게 되고, 체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쪼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공지한 거래소는 업비트, 비선, 코빗, OKX, 그리고 오늘 후업비까지 5개인데 추후에는 거의 다 지원을 할 거고, 하지만 모든 거래소에서 신규로 만약에 체인 분리가 돼서 나온 코인을 지원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고 제가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인 분리의 이유는 간단하게 채굴세를 내자라는 진영과 내지 않자는 진영이 약간 대립하고 있는 구도인데, 그 채굴세를 내지 말자는 진영이 현재 해지 파워가 좀 센 걸로, 요렇게 하면은 초보자분들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번에 일어나는 거에서 알아야 될 기본 정보는 아마 거의 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씩 짚고 넘어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중급자용으로 이제 저는 좀 보고 있는데, 레드문님께서 쓰신 용어입니다. 보면 용어들이 좀 많아요. 보면 뭐 인프라스트럭처 펀딩에서 자금 개발을 조달하기 위해서 블록 보상의 8%를 비트코인 ABC 할당을 위한 거버넌스 제한이다. 그래서 뭐 세계의 핵심 클라이언트에서 비트코인 ABC가 개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양 하이포 진영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자 ABC 지정은 뭐 5%로 조정을 했고 최근 8% 재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을 철회할 계획은 없어서 비트코인 캐시 ABC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펀드 플랜을 위한 이사회를 출범한다고 했다. 그래서 하드포크의 제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무슨 해시 알고리즘에 따라서도 하고, 뭐 그래서 양하이포 비트코인 ABC 지지자는 하드포크 되는 새로운 코인명을 임시로 비트코인 캣으로 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고 앞에는 제가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레드문님께서 써놓으신 코박의 글을 참고하시면 저는 좀 일부만 발제를 해왔는데 네, 요 좀 더 깁니다. 쭉 길게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인디에서 기사가 올라온 건데 좀 풀이의 해석에 가깝죠.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포크가 이루어지면은 비트코인 캐시 보유자는 두 종류의 신규 자산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 투자자들의 보편적인 관심사는 포크 에어드랍에 쏠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하드포크 전에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고 있으면 1대1로 포크 코인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체인 분리가 일어날 경우인데 아마 체인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체인 분리가 일어난 이유는 채굴세 때문이다. 이렇게 궁금하시면 이거 좀 더 길어요. 전 일부만 발제를 해왔고, 비트코인 캐시 그 홈페이지에 공식 공지사항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 기존에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업데이트라는 관점인데 8월 달에 이미 올라온 거예요. 8월 15일 날 올라왔다고 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겠다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을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뭐 기술 설명 같은 거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를 작성했는데, 하드포크 지원을 공지한 거래소가 업비트, 비썸, 코빗, OKEX인데 아마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공지사항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지원에서 안내 드리는데,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진행에 따라 체인 분리가 있을 경우 새로운 체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 에어드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본 체인 분리에 따른 디지털 자산 에어드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안정성 확인 후 에어드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진행에 따른 체인 분리 여부는 하드포크 시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체인에 대한 안정성 확정이 되면 추가 공지를 통해서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여기 공지에도 묻어나는 거예요. 일단 하드포크는 일어나되 체인 분리가 일어나면 새로운 에어드랍이 일어난다. 근데 그것도 검증을 해보고 줄 거고, 그 여부는 하드포크 시점에 확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얘네도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하게 되면은 줄 걸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빗썸에 관한 공지사항도 한번 보죠. 더 간단해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2020년 11월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의 진행에 따라 체인이 분리될 경우 새로운 체인에 대한 가상자산 에어드랍이 진행될 수 있으며, 빗썸은 안정성을 확보한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입출금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경우 공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입출금은 하드포크 때문이라도 중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빗도 올라왔습니다. 업비트가 가장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리고 OKEX 공지사항도 나와 있고, 왜 이렇게 쪼개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글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11월 15일 날 있다.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다. 요거까지는 맞는 내용이고, 그 세부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 여기 조금 빠지긴 했네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입출금은 당연히 아마 정지가 될 겁니다. 하드포크 하는 경우는 체인이 좀 안정적이지 않고 그렇게 블럭이 거래량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를 해가지고, 엔간한 거래소에서는 입출금을 막고 진행을 하고, 추후에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다시 입출금을 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거 없으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네, 간단하게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투자하시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뭐가 생기면 이해하시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해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